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입니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섹터에 대해서 전망을 분석해보고 미래 핵심 전략주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미래 핵심 전략주 한 종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과 M&A 기업 분석을 15년간 근무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일단 분석하고 전망을 볼 거고요. 오늘의 핵심 전략주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큰 단락으로 보면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CRO, CDMO,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해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상용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죠. 여러분께서 그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분야로 시작이 되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약품 복제 약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하고 효능과 안전성이 좀 거의 같으면서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탑3가 지금 최고로 높은 부분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로직스겠고요. 거기에 후발자 주자로 뛰어들은 지금 SK바이오팜이나 사이언스가 지금 따라가는 형국인데요.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O하고 CDMO는 임상 시험이나 생산을 위탁받아서 하는 아웃소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위탁을 하든가,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회사에다 위탁해서 좀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하고 국내 지금 분위기를 보면 1.5조 달러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24년 기준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내 수출 증가율도 한국 수출 증가율이 지금 10% 정도 됩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비중이 35%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조금 다변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찌 보면 항암제 시장이 고부가 가치 시장이기 때문에 급부상 중이라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나 새로운 약의 개발에 따라서 좀 시장이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한국 바이오 의약품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진단키트로 그래도 국내 제품들이 외국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에 대한 그 의약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쳐다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입도 하다 보니까 외국들이 국내 시장도 약간 수출 증가율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은 왜 바이오가 계속 뜨느냐, 그런 걸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구 고령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신생아 수보다는 고령화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만성 질환 치료가 수요가 급증한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병이 지금 당뇨병하고 심혈관계 질환인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증가하다 보니까 치료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치료제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 지금 활발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인원이 그쪽이 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자꾸 더 발전하는 것 같고요. 정밀 의료 쪽은 지금 맞춤형 치료 패러다임의 확산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유전체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개인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패러다임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치료 극대화,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시장이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정부 지원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R&D 투자 확대, 예, 국가 전략 사업 육성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그래야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께 핵심 전략주로 알려드린 종목도 정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술은 어쩔 수 없는 게 신약 후보 물질이 되게 많긴 한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임상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임상 실험을 최적화하고 후보 물질 발굴을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데이터화 시켜서 조금 좀 빠르게 가자, 이런 뜻으로 지금은 많이 요즘에 또 AI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뭔가 좀 점차 발전하고 좀 바뀌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mRNA,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크게 뭐 부각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 치료가 가능해졌고, 요즘은 암이나 희귀 질환 쪽으로 적용 범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쪽 기반 시설 신약 개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 방금 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사실 이 부분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크리스퍼라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유전자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부분만 도려내서 좋은 유전자로 바꾼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이라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 이 부분은 뭐 저도 그 워치를 끼고 있지만 웨어러블 기기하고 의약품하고 결합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마 나중에는 처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새로운 기술은 이런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요 관련된 기업 동향을 보게 되면요, 글로벌 선도 기업, 뭐 누구나 아는 회사죠. 파이자하고 모더나,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그 코로나 때 워낙 유명해지면서 또 mRNA 기술의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이제 다양한 치료제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좀 시장을 좀 파이를 키우고 본인들의 어떤 성장에 좀 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CDMO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약품하고 유한약행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찌 보면 백신 개발이나 생산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뭐 백신 쪽에서는 워낙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참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요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현재 세계 시장하고 국내 기업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점만 있냐? 그렇진 않겠죠. 예, 산업 과제 및 리스크, 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률은 1% 미만. 예,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죠. 대신에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별 탈락률이 매우 높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막 그런 부분이라서 요런 부분은 뭐 성공하면 미래가 완전히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FDA나 EMA에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승인이 지연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또 해갖고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규제 리스크 부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각돼서 국내에서는 좀 약간 규제 완화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력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전문 인력이 뭐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인 인력 가지고 하고 첨단 구축 시설 구축 비용 워낙 비싸잖아요. 실험실이나 그런 게 뭐 작은 거야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막 멸균이나 그런 부분이라서 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럴 것 같고요. 기술 유출 위험, 그러니까 지적 보호 재산권 보호가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 개발해서 성공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도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뭐 기술 유출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나 전망이 어떠냐, 시사점이 어떠냐, 그러면 지속적인 성장, 연평균 6에서 8%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면역질환 치료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뭐 그거에 따른 생활적 피해, 나라에서도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요 증가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기술하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R&D 뭐 실험이나 아니면 개발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뭐 생태계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약바이오에서 전망이 좋은 종목은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핵심주 휴원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큰 단락에서는 기업 개요하고 사업 영역, 재무 분석, 여러분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원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65년에 설립했고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가 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 뷰티 웰빙, 화장품 생산. 뭐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 좀 왔다 갔다 했던 회사라서 그때는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이 상당히 유행했을 때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자회사는 휴메딕스가 아마 신고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러 때문에 유명한 회사죠. 상장사고. 그 다음에 휴원스 메디텍이 있어서 일단 뭐 자회사도 몇 개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회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현재 사업 영역하고 제품은 뭐가 있냐? 그래서 전문 의약품,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마취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병원이나 의원 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약들이 있고 일반 의약품에 비만 치료제, 비타민제, 뭐 제약사니까 비타민제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는 초음파 수술기, UV 멸균기, 그러니까 뭐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의료기기 시장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만들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더마 엘리비에라는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제가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약간 그 피부과용 비슷한 그런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사용 많이 하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화장품인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전문 의약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왔는데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2개. 미국 FDA. 여기서 승인받기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미 시장의 확대에 나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업력도 오래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향후에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휴원스 재팬도 있는데 아마 좀 사업 확장을 지금 하는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HLB가 승인이 안 나서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거를 휴원스는 지금 2개나 통과한 거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만 당뇨 치료제 펩타이드 경구제 개발, 그래서 산업부 국책과제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81억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금이 63억.
예, 80% 이상 받았습니다. 예, 실험 거의 정부 돈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저게 성공이 했다 그러면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호합니다. 5,900억, 영업이익 397억, 당기순이익이 291억. 그래서 부채 비율도 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약간 흐름을 타고 테마를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따른 거. 그리고 휴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이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도 워낙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기사 나오면 꼭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꼭 캐치를 해야 되니까 뭐 휴온스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뭐 비만 치료제, 뭐 펩타이드 경구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실적은 양호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좀 파이팅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온스 차트를 잠깐 봐야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추세작도로 봤을 때는 돌파가 돼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약간 보드라도 이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평 240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이 높아지고 있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저는 좀 파이팅 한다 그러면 최대 목표가는 4만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서 만약에 단기 급등하면 35,000원대부터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저항대가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서, 밑에 지지가는 현재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500원대가 이탈하지 않으면 뭐 약간씩 모아가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니까 일봉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모습으로 보게 되면 추세 작도로 보더라도 이 또한 자리가 참 좋습니다. 계속 내려가던 주가가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주봉 위치로도 지금 워낙에 무거운 자리는 45,000원, 4만원대가 보이시죠? 예, 떨어졌던 자리 4만원이 거의 6개월 이상을 터치하면서 돌파가 종가로 나오지 않은 주봉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7,000원 구간까지는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 급등했을 때는 1차는 35,000원, 2차는 4만원대 보시면서 일단은 회사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양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천천히 하시면서 계속 관심 갖고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은 어떻냐 보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고령화가 계속 나오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보다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거기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 관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 성장주의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 부분에 따라서 휴온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온스 재팬 등 해외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좀 확대하는 상황이고요. CMO 사업 확대로 전문 의약품 위탁 생산,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가능해서 작은 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요. 에스테틱 시장도 진출하고 있는데 휴메딕스 스킨 부스터 엘리비에 리투 출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휴온스는 좀 더 발전하고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미래 비전은, 올해 매출은 근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5,900억을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전략적 M&A, 그러니까 신사업 진출한다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캐파를 키우려고 그런 부분이고, 기술 확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그런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합병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AI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휴온스의 향후의 미래 비전, 그러니까 뭐 사이트 들어가도 있고 여러분께서 찾으시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그럼 휴온스의 투자 포인트는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높은 유동 비율하고 낮은 부채 비율. 예, 이거는 어찌됐든 재무적으로 워낙 다른 데보다 안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의약품, 제가 옛날에는 건강보조식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하고. 그래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거기에 이제 화장품도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차 확장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확대, 이 부분도 워낙에 지금 재팬도 나가 있고 미국도 나가고 FDA 승인도 받았으니까 좀 더 뭐 해외 법인 설립을 늘리면서 수출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이 부분은 R&D 투자를 하면서 뭔가 더 발전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휴온스는 앞으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요. 거기에 유망 종목인 휴온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점차 많은 섹터의 분석이나 종목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좀 더 준비를 꼼꼼히 더 해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프로의 투자설의 홍프로였습니다.